새벽 5시, 도성 전체가 아직 깊은 어둠에 잠겨 있고 궁궐의 기와 지붕 위로 희미한 달빛만이 위태롭게 머물러 있는 시간입니다. 왕실의 가장 깊은 곳, 왕비의 침전인 교태전에서 가장 먼저 불이 켜집니다. 흔히들 왕의 기상 시간에 맞춰 궁궐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궁궐의 하루는 왕보다 훨씬 앞서 왕비의 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가장 먼저 눈을 뜬 이는 왕비였고 그녀의 방 안에서 가느다랗게 새어나오는 촛불은 조선이라는 거대한 국가의 하루가 비로소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온 상궁들의 발소리는 숨을 죽인 듯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왕비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앉아 머리를 빗고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대례복 대신 실내에서 입는 정갈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곁에서 시중드는 나인들은 왕비의 기색을 세심하게 살피며 오늘 하루의 일정을 조심스럽게 올립니다. 화려한 장식품과 비단 옷 뒤에 가려진 왕비의 얼굴에는 평온함보다는 오늘 하루 치러야 할 수많은 의례와 결정에 대한 묵직한 긴장감이 서려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왕의 곁을 지키는 배우자가 아니었습니다. 궁궐이라는 거대한 도성 안에서 수백 명의 사람을 통솔하고 왕실의 품격과 질서를 유지해야 했던 실질적인 최고 책임자였던 것입니다. 아무런 소음 없는 정적 속에서 왕비는 깊은 한숨을 짧게 삼킵니다. 그녀가 이 새벽에 가장 먼저 일어나 점검했던 것들은 대체 무엇이었기에 왕실의 아침은 이토록 엄격하고 치밀하게 흘러갔던 것일까요?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왕보다 먼저 하루를 시작해야만 했던 왕비의 그 절박하고도 치밀한 하루를 이제부터 차근차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왜 그녀는 남편보다 먼저 깨어나야 했고 무엇이 그녀를 이토록 일찍 침상에서 일어나게 만들었을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권력의 화려함, 이면에 숨겨진 왕실 안주인으로서의 고단한 일과를 이제 하나씩 풀어내겠습니다. 왕비라는 자리를 떠올리면 사람들은 흔히 비단옷을 입고 가마를 타며 궁궐의 화려한 정원을 거니는 여유로운 모습을 상상하곤 합니다. 하지만 기록이 증명하는 왕비의 실체는 전혀 다릅니다. 그녀는 단순히 왕의 배우자가 아니라 궁궐이라는 거대한 행정 조직을 움직이는 최고 관리자이자 운영자였습니다. 조선의 법전인 경국대전 내명부 규정을 살펴보면 왕비의 역할은 명확합니다. 내명부는 왕의 후궁과 수많은 궁녀, 그리고 그들을 관리하는 상궁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조직인데 이 모든 여인들의 질서와 기강을 책임지는 최종 결정권자가 바로 왕비였습니다. 왕비는 궁궐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소한 사건부터 왕실의 대소사까지 총괄해야 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대규모 기업의 인사권과 행정권, 그리고 복지정책까지 책임지는 대표이사인 셈입니다. 700여 명에 달하는 궁녀들은 각자의 처소와 임무를 가지고 있었고 이들이 맡은 구역에서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발생하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왕비에게 돌아왔습니다. 왕비가 직접 모든 라인을 일일이 통제할 수는 없었으나 상궁들을 통해 궁궐 내의 규율을 세우고 누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그 동선을 파악하는 것이 그녀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였습니다. 왜 왕비는 이토록 자신을 추참해는 질서 속에 머물러야 했을까요? 그것은 왕실의 품격이 곧 국가의 품격이었기 때문입니다. 궁궐 내에서 작은 다툼이나 기강회의가 발생하면 그것은 곧 왕실의 권위가 흔들리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따라서 왕비는 아침 일찍 일어나 나인들의 보고를 받고 오늘 궁궐 안에서 벌어질 모든 일들을 조율해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궁궐의 일과표가 지도로 그려져 있었고 어떤 상궁이 성실하고 어떤 나인이 실수를 하는지조차 꿰뚫고 있어야 했습니다. 왕비라는 화려한 타이틀은 사실 단 하루도 쉴 틈 없는 치열한 행정노동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복잡한 조직을 관리하며 그녀가 하루 동안 실제로 완수해야 했던 일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왕실이라는 거대한 기계장치를 매끄럽게 돌리기 위해 그녀는 매일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었을까요? 왕비의 아침은 상궁들이 가져온 장부와 보고를 확인하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오늘 궁궐 내에서 진행될 주요 일정들입니다.
어느 전각의 지붕을 수리해야 하는지, 어떤 상궁이 아파서 근무를 쉴지, 오늘 식사에 올라올 재료는 신선한지 등 왕비의 책상 위에는 수많은 보고서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보고서들을 꼼꼼히 살피며 하나하나 결제를 내립니다. 단순히 왕의 곁을 지키는 존재가 아니라 궁궐이라는 거대한 가정을 운영하는 실질적인 가주로서의 면모가 여기서부터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후 왕비는 복식을 점검합니다. 왕실에 공식 의례가 있는 날에는 당대 최고의 기술로 짜인 비단 옷을 입어야 하는데 이 옷은 보기보다 훨씬 무겁고 복잡합니다. 옷을 갈아입는 과정만 해도 여러 명의 나인이 달라붙어 정교한 매듭을 묶어야 할 정도입니다. 단순히 미를 위한 치장이 아니라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국가적 제복을 입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왕비는 거울 앞에 앉아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며 자신의 옷차림에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지 점검합니다. 이는 나중에 있을 공식 일정에서 왕실의 품격을 잃지 않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도 고된 예비 단계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가 확인하는 일정들입니다. 왕비는 단순히 나인들을 감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늘 하루 방문할 외부 사절단이나 왕실 친인척과의 접견 내용까지 모두 숙지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누구를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어떤 예의를 갖추어야 하는지는 모두 경국대전에 근거한 엄격한 규율에 따릅니다. 왕비는 그 방대한 예법을 이미 머릿속에 완벽하게 입력하고 있었고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궁들에게 다시 한번 주의를 당부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끝내고 나면 이제 왕비를 기다리는 더 큰 업무들이 그녀를 둘러싸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수백 명의 사람이 움직이는 거대한 궁궐의 하루를 왕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통제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미처 몰랐던 그녀의 치밀한 업무 현장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궁궐한 수백 명의 사람이 움직이는 시간, 왕비의 진정한 업무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지점은 내명부 운영입니다. 단순히 누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아는 수준이 아닙니다. 왕실의 식재료는 어디서 들어오고 누구의 손을 거쳐 수락안으로 가는지, 그리고 각 전각의 수리는 누가 담당하며 어떤 재료가 쓰이는지까지 왕비의 결재가 필요합니다. 상궁들이 일일 보고를 올리면 왕비는 내용을 파악하고 예산과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합니다. 이는 오늘날 대기업의 운영 실태를 총괄하는 최고 경영자의 역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왕비의 업무 중 가장 무겁고 예민한 영역은 바로 왕실 재래입니다. 조선은 예로 다스리는 나라였기에 제사는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는 신성한 의식이었습니다. 국조올에 의해 명시된 복잡한 절차를 왕비가 직접 검수하고 확인해야 했습니다. 제기를 닦는 과정부터 제물로 올라가는 음식의 가짓수와 배열, 그리고 의례에 참여하는 나인들의 복장까지 작은 실수 하나가 곧 왕실의 위엄을 훼손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상궁들을 대동하고 꼼꼼히 현장을 살피며 만에 하나라도 발생할 수 있는 의전상의 오류를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왕비는 그 누구보다 엄격한 관리자였습니다. 나인들이 제기를 다루는 태도가 조금이라도 불경하거나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생관념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녀의 한마디는 곧 법이었고 그 법은 궁궐 내 질서를 유지하는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우아해 보이지만 실제 그녀의 내면은 흐트러짐 없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토록 촘촘한 감시와 관리 속에서 궁궐의 하루는 단 1분의 오차도 없이 흘러갔습니다. 그렇다면 왕비는 이처럼 타이트한 일정과 압박감 속에서 대체 언제 자신의 시간을 가졌을까요? 왕실을 지탱하는 이 거대한 행정의 톱니바퀴 속에서 그녀가 숨을 쉬었던 유일한 공간은 어디였을까요? 왕비의 업무는 행정적인 측면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궁궐 내 700여 명의 나인이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일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것, 즉 인사권과 질서 유지 또한 그녀의 가장 중요한 책무였습니다. 만약 궁녀들 사이에서 사소한 갈등이나 불화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갈등은 곧바로 왕실 내부의 기강회의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왕비는 상궁들을 통해 궁궐 내에 크고 작은 사건을 보고받았고 때로는 직접 나인들의 갈등을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독을 넘어 수백 명의 인간관계를 조율하는 고도의 정치적 감각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내명부 관리와 더불어 왕비를 더욱 무겁게 짓누르던 것은 바로 후계자 교육이라는 거대한 과업이었습니다. 세자와 왕자들은 왕실의 미래 그 자체였습니다. 왕비는 단순히 그들의 어머니로서 자유로운 모습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차기 군주로서 갖추어야 할 유교적 소양과 예법을 엄격히 교육하도록 지도하는 감독관이기도 했습니다. 세자시강원과 같은 교육기관이 따로 있었지만 일상의 예법과 인품을 가르치는 일은 왕비의 직접적인 영향력 아래 있었습니다. 그녀는 세자들이 하루의 공부를 마칠 때마다 그들의 태도를 살피고 왕실의 품위를 지키는 언행을 하는지 매일같이 점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왕비가 느끼는 긴장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국가의 장래가 세자의 어깨에 달려 있었고 그 세자의 인격 형성을 책임지는 것이 바로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엄격한 스승처럼, 때로는 자애로운 어머니처럼 감정을 절제하며 아이들을 대해야 했던 그녀의 모습은 그야말로 철저한 자기 절제의 결정체였습니다. 왕실의 법도는 세자에게도 왕비 자신에게도 결코 관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쉴 틈 없는 일과 속에서 왕비는 자신의 감정을 어디에 쏟아냈을까요? 그녀 또한 평범한 한 인간이자 한 여자였음을 고려할 때 과연 그 무거운 책임감 뒤에 숨겨진 진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왕실의 법도와 엄격한 규율 속에서 왕비 또한 자신의 인간적 감정을 억눌러야 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공간에서 그녀들이 흘렸던 눈물과 피로감은 지금의 우리에게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간혹 발견되는 왕실의 언해본 서적이나 내명부 기록에는 딱딱한 행정 업무와는 사뭇 다른 왕비의 고뇌가 묻어 있습니다. 특히 세자나 왕자들을 가르치며 그들의 학업 성취와 인격 형성을 지켜보는 과정에서 어머니로서의 애틋함과 국모로서의 엄격함 사이에서 갈등했던 그녀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어떤 왕비는 사적인 편지에 자신의 건강이 좋지 않음을 은근히 드러내거나 끊임없이 이어지는 제례와 행사가 몸을 얼마나 지치게 하는지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왕실의 안주인으로 비춰야 했기에 그 누구에게도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던 그녀들이었습니다. 오직 침전의 어두운 구석, 촛불이 꺼져가는 시간만이 그녀들이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였을지도 모릅니다. 왕비라는 화려한 권좌가 사실은 스스로를 유폐하는 가장 깊은 감옥이었음을 기록들은 묵묵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비는 왜 이 무거운 자리를 끝까지 버텨야 했을까요? 단순히 개인의 의지 때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그토록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가고 자기 자신보다 궁궐의 질서를 먼저 생각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녀들에게 있어 왕비의 품격이란 개인의 명예가 아니라 국가라는 거대한 배를 이끄는 나침반과도 같았습니다. 왕실이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린다는 단순한 진리 속에서 그녀들은 자신의 감정을 죽이고 공적인 자아를 완성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비라는 존재가 짊어진 이 고독한 책임감은 조선이라는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 실제로 얼마나 큰 역할을 했을까요? 그녀들이 쌓아올린 그 보이지 않는 탑은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왕비가 짊어졌던 이 엄청난 무게가 조선이라는 국가 시스템 안에서 정확히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그녀들의 하루는 단순히 개인의 근면함으로 채워진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궁궐의 질서가 잡히고 왕실의 제례가 한치의 오차 없이 치러질 때 비로소 조선의 통치 근간인 예가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왕이 정무의 중심에서 나라의 큰 틀을 설계했다면 왕비는 그 틀이 흔들리지 않도록 궁궐이라는 내부의 모든 연결고리를 조이고 다듬는 핵심적인 통합의 엔진이었습니다. 왕비의 보이지 않는 노동은 궁궐의 기강을 바로잡고 왕실의 품격을 수백 년간 지속시키는 가장 튼튼한 방패였습니다. 그녀가
내명부를 엄격하게 다스렸기에 후궁간의 암투나 궁녀들의 일탈이 최소화될 수 있었고, 그녀가 세자 교육에 매진했기에 왕실의 대가 끊기지 않고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실록에서 마주하는 안정적인 왕권과 화려한 왕실 의례의 이면에는 사실 이름 없는 나인들의 손길을 하나하나 감시하고 독려했던 왕비의 피로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그녀들이 수행한 정교한 행정 업무가 없었다면 조선의 왕실 문화는 지금처럼 완벽한 형태의 기록으로 남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들은 스스로를 태워 궁궐이라는 커다란 전당을 밝히는 등불과 같았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왕관은 사실 그녀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가장 무거운 굴레였고, 그녀들이 통솔하던 수많은 인력은 사실 그녀들이 짊어져야 했던 거대한 책임의 무게였습니다. 그녀들이 지켜낸 것은 단순히 왕실의 안위가 아니라 국가라는 거대한 배가 표류하지 않도록 붙잡아두는 중심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화려한 경복궁과 고궁의 담장 뒤에 서서 수백 년 전의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정작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과연 그들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지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다시금 묻습니다. 궁궐은 수백 년의 세월을 견뎌내며 여전히 그 화려한 단청과 기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대한 벽 안에서 가장 먼저 새벽을 열고 가장 늦게 하루를 닫았던 이름들은 어디에 남아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왕의 업적과 대신들의 정치적 사건만을 기록으로 마주하지만 사실 그 모든 화려한 무대를 가능하게 했던 것은 왕비라는 이름의 안주인이 짊어진 보이지 않는 노동과 절제였습니다. 그녀들의 삶은 단순히 왕을 보좌하는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 왕실의 품격을 유지하고 국가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안정시키는 핵심적인 축이었습니다. 그녀들은 개인의 욕망을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국모라는 공적인 자아만을 위해 자신의 생애를 바쳤습니다. 누군가는 이를 시대의 희생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권력을 향한 당연한 대가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만난 왕비의 하루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무게를 묵묵히 짊어지고 살았던 한 인간의 치열한 일상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녀들의 일기가 담고 있는 것은 화려한 왕실의 일상이 아니라 고독을 삼키며 질서를 세우려 했던 한 여성의 고뇌였습니다. 궁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화려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벽 안에는 왕보다 먼저 하루를 시작하고 왕실의 모든 질서를 위해 누구보다 늦게 잠들었던 왕비들의 고단한 발자취가 묻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들의 하루를 들여다본 것은 단순히 역사를 배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삶을 던졌던 그들의 무게를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스스로의 책임과 일상을 다시금 돌아보기 위함입니다. 촛불이 꺼진 왕비의 침전, 그곳에서 우리가 찾아낸 것은 과거가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책임이라는 이름의 가치입니다. 그 깊은 고독 속에서도 끝내 꺾이지 않았던 왕비들의 품격을 기억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